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우리 안 멘토님께서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세계의 제약 시장은 합성의약품 시장과 바이오의약품 시장 이렇게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의약품, 그중에서도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셀트리온에서 약품을 공급받아서 글로벌 마켓에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1999년 12월에 주식회사 테크인으로 설립되었고 2009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있고요. 향후 10년에 걸쳐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SCM입니다. 영주 학생, 이 SCM이 어떤 직군인지 알고 있나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효율적인 생산이나 업무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좀 그런 직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자죠? 그러게요. 저는 알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아닌가요? 제가 경영학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멘토님께서 SCM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공급망 관리,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그냥 네. 그 단어가 의미해 주는 거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텐데 네. 그 전체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우리 SCM으로 있는 분들께 이제 여쭤보면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일 얘기하는 게 분석 능력, 그다음에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 그러면은 분석 능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숫자를 잘 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나중에 유통까지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이 과연 직무에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조기축구, 배드민턴입니다. 전공은 영어, 영문학,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학점은 4.0,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그리고 CPIM, 생산재고관리사, 그리고 번역사 3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전국 프레젠테이션 대회 포텐셜을 받았다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30점, 오픽은 IH입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한국조직자원관리협회 학생회원이고요, SCM 스터디 및 CPIM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연합 발표 동아리 7개월, 그리고 대학교 영자신문사 1년 6개월간, 그리고 영문학과 축구 소모임을 1년 10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네요. 경력으로는 SK플래닛 프로모션팀 인턴을 6개월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이 네.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네. 학과 성적부터 뭐 어학, 자격증, 뭐 경력까지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적인 부분만 갖춘 게 아니고 또 취미 특기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체력까지 갖춘 학생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많은 취준생들이 기가 죽을 수도 있는 프로필인데 우리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고요. 자격증이랑 대외 활동 전반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SCM에 오랜 기간 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서는 이 주인공의 프로필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그냥 보면 네. 그걸 보면은 이제 관심이 많았다, 또 그에 대한 결과물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대외 활동들을 보시면 리더십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 이제 국제무역사 1급 이게 이제 무역 업무를 검증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네. 이걸 딴 걸로 봐서는 뭐 무역에 관련된 해외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SCM을 준비하니까 CPIM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딴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과정, 세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 네 번째로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힘든 순간과 극복 방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강점입니다. 네, 다른 기업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인재사항이죠. 네. 기업의 인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 항목이 기업의 인재사항 중에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인지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5번을 한번 보시면은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근데 3번에 성격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을 물었는데 타인하고 차별되는 자신만의 강점을 물었다고 하는 건 이 강점은 위에 있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고 강점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내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례를 덧붙인 그러한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번과 5번에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네. 위의 질문들을 답변할 때 그렇다면 피해야 할 유형은 또 있을까요? 예, 저는 1번, 3번, 5번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1번 항목이 이제 지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워버리고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를 넣어도 통용되는 내용이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 분석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3번의 성격의 장단점 적으실 때 장점과 단점의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지 마세요. 단점은 최대한 약하게 좀 네.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5번도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 방안, 그 극복 방안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점과 단점의 비율이 70대 30 정도면 네네네. 적당할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100년 이상 지속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담은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지속 가능이에요. 네. 요즘에는 기업의 생명 자체가 워낙에 짧다 보니까 저는 그 맥락에 있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잘 넣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소제목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좀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단어 몇 개라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들겠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공유된 가치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소외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며 성장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 직업관과 가장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넘어 세계 제1의 기업이 되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SCM 담당자로서 입사 후 예측치와 실수요 차이를 좁혀 재고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KPICS 세미나를 통해 대상그룹 포캐스팅 컨설팅을 경험하였습니다. 일 단위의 생산 계획을 나눠 RTF를 수신 및 배분하였지만 RTF 준수율이 70%로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RTF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어서 날 데이터, 즉 실제 예측 지표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였고 시나리오 포캐스팅 등 다양한 예측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직무 관련한 경험을 통해 입사 후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영주 학생 어떻게 봤나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사실 회사 지원 동기, 뭐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멘토님께서 이 삼성으로 지어도 뭐 헬스케어 뭐 상관없냐 했는데 이 자소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직업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공유한다는 게 그냥 그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뭐 향유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새로운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가치를 새롭고 실질적으로 뭐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뒷부분의 포부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SCM 담당자가 할 당연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쓰다만 자소서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예상이 가지만. 예상이 가지만 자,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 합격, 불합격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불합격. 네. 보통 다 이렇게 냉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지금 우리 안멘토님 말씀하신 거랑 좀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요.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했어요. 네. 직업관 물음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인의 직업관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안멘토님. 네, 저도 역시 불합격입니다. 네. 내용도 모호하고요. 굉장히 부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성격의 장단점은 없던지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맺고 끊을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 안멘토님 이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좀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조금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조금 욕심을 낸다면 어떤 상황에서인지를 조금 네. 명시를 해준다면 조금 네. 더 좋았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맺고 끊을 줄 아는 사람. 공과사를 구분해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SCM 스터디 회장 시절 시험 단체 응시를 응시 기간에 제출하는 날짜가 매번 늦어져 이를 해결하고자 공급 관리 개념의 하나인 타임 패스 존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취합 2를 5일 전으로 잡고 최종 기한을 2일 전으로 설정하여 이후에는 응시를 불가하게 하고 2일에서 5일 사이에는 상의 후 수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장직에 있던 3학 기간 90% 단체 응시 납기를 맞추었습니다. 다만 마감을 지키지 않은 학생은 신청을 받지 않아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어떤 면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예. 수도 있는 법이죠. 문제는 그 보완 노력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지금 제가 이 지원자한테 아주 그냥 좋은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직무하고 자기 경험을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제일 앞에도 지금 SCM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네. 관련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쭉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자 수에 제한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짧아요, 내용이. 네. 너무 짧으니까 읽다가 사람이 참 읽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읽는 재미가 떨어지고 아니, 단점이 꼴랑 한 줄이에요. 한 문장. 이게 이제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단점 조금만 써라.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그 단점을 내가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 나 얘를 보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제가 듣기로는 이게 300자 제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이게 비율상의 분배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안멘토님께서 혹시 이 답변을 바탕으로 면접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문제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납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 실제 품질은 어땠는지에 대한 문제 한 문제를 내고 싶고요. 네. 일단 본인은 품질이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소위 압박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멘토님들이 합격, 불합격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삼각 표시를 했다가 네. 안메토님의 질문에 네. 답을 잘하면 합격. 네, 근데 저도 많이 세모, 부실합니다. 세모. 네. 질문에 답을 잘 합격. 네. 안멘토님도? 저도 사실 세모였는데 네. 예,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장점은 조금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 관련된 공식을 이렇게 좀 넣는 영리함도 좀 보여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저는 약간
합격에 가까운 세모를 좀 드리고 싶네요. 두 멘토님의 조합이 가장 마음이 약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그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글이든 첫 문장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에게 주는 첫인상과도 같은 것이라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럼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공유된 가치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첫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도 잘 전달되고 있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이 이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뒤의 내용이 궁금해지도록 하려면 좀 더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직업 선택 전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인사 담당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첫 문장은 이처럼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첫인상과 같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힘든 순간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일까요? 이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되게 슬픈데 왜 이렇게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다 못해 너무나 식상한 표현 이런 거 기억이 안 남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니면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으면 유종의 미를 위해서 땡땡땡땡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가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성의 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요. 네. 과감해서 좋아요.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 작년 초 우연히 SK플래닛 프로모션 직무 체험형 인턴에 합격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SCM 직무는 아니지만 인턴 경험이 없는 상황에 값진 회사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전혀 다른 직무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심 끝에 대리님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일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즐겁게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실행하였으며 2016년 부산 모터쇼를 끝으로 6개월간 인턴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이 작품의 한 시나리오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연히 대기업에 인턴이 됐는데 직무가 안 맞아서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부러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 선택이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요. 우연히 SK 갔어요. 이런 말이 약간 좀 모르겠네요. 좀 부러움이 네. 살 수도 있는데 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 학생은 핵심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게요. 저도 핵심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뭘까요? 네,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극복 방법이 이제 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딱히 이 지원자가 입사했을 때 어떤 네. 방식으로 뭐 문제를 극복할 거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기 같기도 하고요. 일 같기도 하고 예, 디테일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아멘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이 항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원래 희망했던 직무는 아니었지만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까 네. 일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신입사원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다.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바로 결정 내리지 않고 긴 호흡 가지면서 하면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 등의 그런 내용으로 좀 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인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장점에 대해서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SCM을 향한 노력. 좀 프로필에서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안고가 빠졌죠. 노력은 다 합니다. 네. 어떤 노력인지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M을 향한 노력. 생산 운영 관리 과목을 들으면서 수치적인 부분과 S&OP부터 하단으로 내려오는 로직의 매력을 느끼고 SCM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론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CPIM과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SCM 수업을 통해 사마 페인트사 수요 기반 자재 소요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스포크앤허브 방식으로 재고 수준을 10% 낮추고 안정적으로 더 높은 고객 서비스를 유지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조직자원협회 세미나에 학생 회원으로 참여하여 현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분석력을 키워왔습니다. 네, 이번 항목은 직무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문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이 학생 보면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그 직무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살만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들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수강했다, 자격증이 있다, 프로젝트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 그 SCM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역량에 대해서 또 조금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더 네.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지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멘토님들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로 좀 써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경험을 두 갈식으로 제일 먼저 제시할 것. 둘째, 경험은 스타 방식으로 서술할 것. 셋째, 어려운 일과 그 이유, 해결 방법, 배운 점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화위복 남아공이 모유엔을 주도하다. 대학 시절 모유엔 대회에서 비주류 국가인 남아공을 배정받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유엔은 일반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회의가 이루어지지만 남아공은 기권국가였기 때문에 회의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결국 결의문 도출을 위해 중간점으로 합의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권국가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아공과 비슷한 중간 기권 국가들을 최대한 많이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실제 유엔 회의 협상법을 배우기 위해 남아공 대사관에 방문해서 1급 비서관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둘째, 중간국들의 입장문, 기조연설문, 심지어는 역사까지 공부하며 각 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어필하며 다른 협의체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49개국 중 26개 국가를 포섭해서 협의체 리더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불리한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최적의 물류비용 구조를 찾아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모의 유엔 경험을 소재로 했습니다. 같은 소재를 회사와 직무를 조금씩 바꿔 쓰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까지 포함을 해서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안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우리 영주 학생은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소제목을 딱 활용을 해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내가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쫙 풍겨줬어요. 네. 내용도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경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첫째, 둘째로 구조화도 좀 잘 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인터뷰를 했다. 설득하는 법을 터득했다, 회의를 주도했다는 등의 어떤 이 지원자만의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성향의 지원자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예측 가능하게 좀 해준 것 같고요. 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또 강조하고 의미 부여를 한 점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 뭐 모의법정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되게 효과적으로 영리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하반기 공채 결과가 나오면서 네. 탈락한 취준생들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직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내가 잘하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직무를 찾아서 그 직무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열정이 많은데 기업에서 거부하는 열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입사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사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당장 그냥 취업할래 이거 때문인지 정말 그 일이 하고 싶은지 그러면 정말 답은 딱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특히나 자소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필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필할 거리가 없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필할 거리를 채우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요즘의 트렌드는 직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놓고 봤을 때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방학 때 인턴이라든지 관련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경험, 경력 사항들 좀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필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필거리를 제대로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어필할 거리를 보강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